안녕하세요. 다체험 활용 수업에 대해 함께 알아볼 솔바초등학교 교사 박흥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체험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총괄 주제는 다체험과 함께하는 참여형 수업을 개념기반 과학 탐구 수업, 과정중심 과학 수업, 프로젝트형 사회 수업으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개념 기반 탐구 과학 수업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은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탐구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해 삶에 전이 가능한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을 말합니다. 학습자 스스로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고 동료와 상호작용을 통해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수업 단계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단계로 6가지 순서로 짜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수업 과정을 통하여 학업 성취를 이루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들을 스스로 함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수업은 4학년 1학기 과학 5단원 혼합물의 분리 단원의 2, 3차시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혼합물의 개념적 의미와 다양한 혼합물의 사례를 알아보는 차시입니다. 사용된 다체험 기능은 체험 책방, 메시지, 수업 설계, 과제방, 커뮤니티, 평가지가 있습니다. 수업 아이디어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탐구 열기, 발견하기, 설명하기, 일반화하기, 적용하기, 성찰하기 총 6가지 단계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흐름은 수업 아이디어 자세히 보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탐구 열기는 탐구 질문으로 학생의 사고를 확장하는 단계로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탐구 주제로 연결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전 질문을 제공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과학적 경험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다체험 체육 책방에 탑재되어 있는 안녕자두야 과학일기, 똥과 방귀편이란 책 속에 있는 방귀와 관련된 학습 만화를 사전에 읽어본 후 방귀는 혼합물일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전의 경험과 관련짓습니다. 다체험 커뮤니티에 교사가 사전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경험과 관련지어 보면서 학습 문제에 대한 호기심을 만들어 갑니다. 다음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보내기 할 사전 과제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런 과제들은 방귀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메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책 속 과학적 지식과 1차 시에서 배운 혼합물의 의미와 관련지어 보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발견하기는 일상생활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업의 핵심 과학적 용어를 배우는 단계로 대주제인 참여형 수업의 필수적인 학생들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다체험 메시지로 모든별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탐구 개념을 유목화합니다. 그 뒤 교사는 탐구 수준에 맞게 모듬을 구성하고 실생활에서 나오는 탐구 질문들을 교사가 다체험 메시지에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어제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무엇일까? 그러면 김치찌개는 혼합물일까? 와 같은 식으로 질문을 전개합니다. 이후 학생들에게 모듬 토의를 제안합니다. 토의 주제는 어제 저녁에 먹은 메뉴 중에 혼합물의 사례와 그 이유를 메시지에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이 끝나면 전체 학생들과 메시지로 발표를 전개합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다체험 메시지를 이용해서 모든별로 협력적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다체험 메시지에 지금 모든별로 선생님이 방을 만들었는데 접속을 해서 어제 적은 메뉴 중에 혼합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모듬원끼리 메시지를 사용해서 토론하여 봅시다. 위 과정을 통해 탐구 질문에 대한 개념 이해 정도를 교사가 메시지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명하기는 실험이나 시각적인 자료로 개념을 설명하는 단계로서 다양한 그림과 표 등으로 개념을 구체화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교사가 다체험으로 개념 설명 수업 설계 자료를 제작하여 혼합물의 대표 그림과 실험을 통하여 혼합물의 정의를 설명하였습니다. 일반화하기는 탐구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차시와 관련된 주요 과학적 용어의 개념적 이해를 명확히 하는 단계로 여러 가지 예시 안에 존재하는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주로 활용되는 수업 도구로 퀴즈 활동을 선정하였고 수업 설계 속에 퀴즈를 탑재하였습니다. 퀴즈 문제들은 혼합물과 혼합물이 아닌 것, 우리 주변에 있는 혼합물과 같은 문제로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퀴즈를 풀어보았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자신의 이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정답을 확인하면서 개념을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는 학습한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단계로 스스로 학습한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을 합니다. 보통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교사가 사전에 조사하기 활동지를 다채움에 탑재하는 활동을 합니다. 학생들은 이로미를 이용하여 우리 주변의 혼합물을 찾아보고 혼합물에 섞여 있는 물질들을 찾아봄으로써 능동적인 탐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활동지는 과제방에 탑재하고 교사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추후 성찰하기 단계에서 위 활동지들은 학생들과 학습 내용에 대한 점검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성찰하기는 학습 과정을 내재화하여 평가하는 단계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활동을 합니다. 다채움 과제방에 탑재된 동료의 과제를 보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혼합물의 사례를 찾아보기도 하고 교사가 제시하는 선택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알고 싶은 내용을 더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과제로는 다채움 평가지, 혼합물에 대한 영상 자료, 탐구 활동지를 탑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개별적 선택 과제 중 하나인 평가지를 다채움을 이용해서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다채움 나의 평가지에 혼합물의 분리와 관련된 평가지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평가지에 들어가서 다채움 평가지를 지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수업은 과정중심 과학 수업으로 주제는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이해하고 지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기르기입니다. 그리고 수업 목표는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관찰하여 지구의 모양과 지구 표면의 모습을 알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기른다입니다. 3학년 1학기 과학 5단원 지구 모습의 단원의 1차시 생각 열기, 2차시 지구의 모양, 3차시 지구 표면의 모습, 9에서 10차시 지구를 위해 할 일을 만화로 표현해 볼까요를 수업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수업 방향의 배경으로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여 학생들의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자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목표에 넣고 과정 중심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수업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험 책방 그림책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아이들이 긴 수업 활동에 몰입하게 합니다. 수업 초반에는 다채움 체험 책방에서 그림책을 읽어 동기유발을 합니다. 수업 후반부에는 그림책 주인공에게 아름다운 지구에 대해 홍보책자를 쓰는 활동을 합니다. 앞서 말한 여러 차시의 수업을 그림책으로 연결했습니다. 둘째, 다채움을 통해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다채움 과제방, 커뮤니티,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탐구 결과를 바로 업로드하고 서로 피드백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활동을 다한 친구들도 수업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학습이 느린 학생들을 1대1로 지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라는 수업 내용 주제 특성상 스마트 기기로 조사 활동과 탐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채움과 연계하기 좋습니다. 셋째, 다채움을 통해 수업의 시간을 활용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과제로 커뮤니티에 내가 실천한 소감을 성찰하는 글을 쓰며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단계는 첫 번째 소주제와 마찬가지로 탐구 열기, 발견하기, 설명하기, 일반화하기, 적용하기, 성찰하기 단계로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수업 아이디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탐구 열기에서는 체험 책방으로 책을 읽고 커뮤니티에서 탐구 주제 열기 활동을 합니다. 둘째, 발견하기, 설명하기 1에서는 다채움 수업 설계 자료를 활용해 수업을 전개합니다. 셋째, 발견하기에 설명하기 2에서는 게시 공간과 수업 설계 자료를 활용해 아름다운 지구 표면의 모습을 알고 탐구 과정에서 깨달은 점을 과제방에 과제로 제출합니다. 넷째, 적용하기에서는 그림책 주인공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고 과제방에 홍보합니다. 다섯째, 성찰하기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표어를 만들고
다체험 활용 성찰하기 활동을 과제로 제출합니다. 수업 아이디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탐구열기입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지구의 모습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진다입니다. 체험 책방에서 2900년 아무도 살지 않는 지구라는 단원과 관련된 그림책을 읽어 동기유발을 합니다. 그 후 다체험 학습 콘텐츠 은행 도크 활동지를 이용해 그림책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을 다체험 커뮤니티에 질문합니다. 댓글과 실제 대화를 통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유목화하며 탐구 주제인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안내합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체험 책방을 이용해서 그림책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에서 학생들은 체험 책방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선생님이 다체험 체험 책방 추천 도서에 2900년 아무도 살지 않는 지구를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추천 도서에 있는 목록인 이 책을 한번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발견하기에 설명하기 1입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지구의 모양을 알아봅시다 입니다. 처음에 다체험 수업 설계 자료를 활용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구 모양을 예측하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1호미로 지구의 모양을 검색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합니다. 구체물인 지구본과 조사 내용을 비교하며 지구의 모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지구의 모양은 뭐뭐다 라고 핵심 내용을 학생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여 개념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 과정은 발견하기에 설명하기 2입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지구 표면의 모습을 알아봅시다 입니다. 수업 설계 자료로 OX 퀴즈를 풀며 지구의 색깔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산, 들, 강, 계곡, 바다 등 지구 표면의 사진을 예시로 설명 후 1호미를 활용한 조사 및 탐구 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생은 아름다운 지구 표면의 사진을 1호미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아름다운 사진 한 장과 그 모습을 소개하는 내용을 적고 산, 들, 강 등으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칸에 인터넷 게시 공간에 업로드합니다. 이후 게시물에 하트를 누르고 댓글을 달며 가장 아름다운 지구 표면의 모습을 나타낸 사진을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염된 지구의 모습을 보고 방금 조사한 아름다운 지구와 비교하며 소감을 과제방에 제출합니다. 이때 오염된 지구의 모습은 학습 콘텐츠 은행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지구 표면의 모습은 뭐뭐다 라고 학생 자신만의 언어로 설명하고 핵심을 정리합니다. 위와 같이 산, 들, 강, 계곡, 바다,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 결과를 인터넷 게시 공간에 업로드하고 아름다운 지구 사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에 도달합니다. 또한 과제방에 소감을 제출하는 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단원 목표에도 도달합니다. 네 번째 과정은 적용하기입니다. 학습 목표는 아름다운 지구를 홍보하는 책 만들기입니다. 학생은 에듀테크 도구로 그림책 주인공 또띠에게 줄 아름다운 지구를 홍보하는 책을 만듭니다. 수업 설계 자료를 활용해 홍보책 예시 자료를 보여주고 만드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책에는 아름다운 지구 사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 환경보호를 표현하는 말을 넣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게시 공간에 업로드한 사진을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다 만든 홍보책은 다채움 과제방에 제출하여 댓글로 서로 피드백하고 감상 활동을 합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책을 만든 후 과제방에서 감상하고 댓글로 피드백을 남기는 모습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이 과제방에 올린 책들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만든 책들을 살펴보면서 좋은 점, 아쉬운 점, 바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한번 댓글로 달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정은 성찰하기입니다. 학습 목표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진다입니다. 다채움 문항으로 만든 평가지를 활용해 전시학습 복습을 합니다. 자동 채점을 통해 나온 결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은 보충 설명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나의 다짐을 표로 만듭니다. 또한 일주일 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나의 다짐을 실천했는지 성찰하는 글을 다채움 커뮤니티에 제출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형 사회 수업으로 5학년 1학기 사회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의 단원 정리 수업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학생들끼리 동네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사회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사용된 다채움 기능은 수업 설계, 학습 콘텐츠 은행, 과제 포트폴리오, 학습 포트폴리오, 커뮤니티와 평가지가 있습니다. 수업 아이디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및 동기부여, 자료 수집 및 분석, 문제 정의 및 목표 설정, 해결 방안 도출, 프로젝트 결과물 제작, 발표와 평가, 성찰과 생활화 총 7가지 단계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흐름은 수업 아이디어 자세히 보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선정 및 동기부여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프로젝트 학습의 목표에 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과 필요한 시설을 찾게 합니다. 학생의 동기 유발을 위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지역의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생각하고 찾게 하여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 어떤 서비스가 개선되면 좋을지를 생각하도록 지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추리라 기대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다채움의 수업 설계와 학습 콘텐츠 은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채움에서 교사가 수업 주제와 맞는 수업 자료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는 주제를 정한 학생들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지역의 인구 통계, 환경 데이터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빅데이터와 AI 도구를 활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도록 교사는 지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인구 분포, 환경 오염 현황 등을 시각화하여 문제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다채움의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각자 찾은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문제 정의 및 목표 설정 단계에서 학생들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예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곳 주변에 공원 부족 문제, 교통운전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등 체감할 수 있는 문제로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를 설정한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 새로운 공원이 들어서야 할까? 경찰서는 어디에 들어서야 하나?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해결 방안 도출에서는 분임으로 나눠진 학생들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협업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된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해결 방안을 시험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의 예시를 들면 공원 조성의 경우 위치 선정, 비용 예산, 예산 효과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도출한 해결 방안은 다채움의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 간에 공유할 수 있으며 수정을 위한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물 제작 단계에서 학생들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프레젠테이션이나 영상 등으로 최종 완성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AI 기반의 디자인 도구,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게 되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편집 기반 에듀테크 도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채움의 과제 포트폴리오 기능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사와 동료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결과물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발표와 평가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제작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다른 그룹의 발표를 듣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발표 과정 중 다채움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실시간 피드백을 받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발표 후에는 Q&A 시간을 통해 발표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성찰과 생활화에서 학생들은 프로젝트 전체 과정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성찰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점을 개선할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성찰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학생이 만든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또한 다채움의 커뮤니티 기능 혹은 학습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기록하고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커뮤니티 기능을 이용한 학습 내용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채움 커뮤니티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 그리고 느낀 점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느낀 점들을 적어보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같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채움을 활용한 참여형 수업을 3가지 수업의 형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3가지 소주제의 공통적 요소인 참여형 수업이란 학생이 학습 목표를 공유한 실질적 주체로서 협력적 상호작용과 확장된 경험을 통해 깊이 있게 지식을 탐구하고 의미 있는 과제를 해결하며 학습 과정에서 성찰하는 수업을 말합니다. 이번 수업 사례를 통해 다채움은 교사가 과제에 대한 개별화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학생들은 개별화된 학습을 협력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연수 내용을 통해 다채움이 수업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